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많이들 그러죠? 여러분 뭐 먹고 이렇게 커졌어요? 음식 먹고 커졌죠? 자, 어떤 사람은 키가 180, 200 되고 어떤 사람은 150, 140밖에 안 되고 자, 뭐 먹고 이렇게 커졌나? 자, 이 먹는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살이 되는 게 뭘까요? 살은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뭐예요? 바로 고기가 단백질이에요. 콩. 우리 세포를 만들고 간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우리 모든 보이는 머리카락, 손톱 다 이 100조의 세포를 만드는 것이 단백질, 살이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요. 근데 이 피가 되는 게 또 뭐냐? 여러분, 피가 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몰라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단백질은 우리가 커졌으면 더 이상 불어나지 않죠? 불어나야 안 불어나요? 20대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죠? 어떤 사람 15세에 다 끝나고 어떤 사람 20세에. 그러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탄수화물이 살이 되는 게 이제 피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 어떤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탄수화물을 70%, 그래서 요거는 20%. 요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요. 우리가 이 탄수화물, 쌀보리, 곡식 이거를 제일 많이 먹어줘야 피가 되는 겁니다. 피는 바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 영양소가 백조세포 단백질이 먹고 살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머리카락도 먹어야 이게 자라죠. 손톱도 먹어야 자라죠. 우리 심장도 이렇게 간이 정화하고 해독하려고 먹어야죠. 바로 탄수화물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소리를 다 얘기는 하지만은 뜻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이 피가 살을 살린다. 다 우리 몸을 백조세포를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이걸 봐요. 이렇게 봐요.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기가 앉으면 벌써 알죠. 감각적으로 알죠. 모기가 앉았다. 그럼 이 속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알죠. 알아요? 몰라요? 배가 통증이 온다. 그러면 위가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피,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있다는 징조예요. 그죠? 무브먼트, 운동한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노벨상을 탄 어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단백질은 세균을 격퇴한다.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다. 또 세균이, 또 단백질은 독 물질도 들어오면 해독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해가지고 이론을 밝혀가지고 노벨상을 탄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단백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바로 먹는 음식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요. 그건 누가 합니까? 바로 이 단백질이 하죠. 단백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으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기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피 속에, 이 혈액 속에, 자, 이게 탄수화물이 몇 프로가 지금 떠다녀야 돼요? 70%가 떠다녀야죠. 그리고 단백질은 몇 프로가 떠다녀요? 20%. 그다음 지방질은 몇 프로가 떠다녀요? 10%가 떠다니죠. 이것이 물에 녹아서 떠다니면서 우리의 세포를 구성을 시키며 세포가 먹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혈장에 또
미네랄이 몇 프로 있어야 돼요? 70%. 비타민이 몇 프로? 30%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핸들링함. 비타민과 미네랄이 핸들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대 영양소가 핸들링을 해줘야만이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음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혈관 속에 몇 프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70% 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70% 아니고 요게 20%로 바뀌고 단백질이 80%로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은 오비스 펄스, 비만이 오겠죠. 여보세요. 보세요. 단백질이요, 이 세포가 하나 요 정도로 된다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100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동글. 내 키가 160이라면요, 전부 요런 모양으로 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늘어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어나요. 이 단백질이 혈관 속에 많이 있는 사람. 늘어나요, 늘어나요. 자연히 세포가. 그러면 이 세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어. 자, 이것이 줄어든지 합니까? 안 줄어듭니다. 그대로 비만이 빠져도 이 세포가 쭈글쭈글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를 원효형대로 이 모형대로 녹여주는 것은 바로 삼투압을 할 수 있는 리퀴드맥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퀴드맥은 이 세포를 늘어난 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게 있어요. 이 취직이 온 사람이 항문에 타랑이 이런 게 탕을 했는 게. 이 리퀴드맥을 이걸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리퀴드맥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늘어난 세포가, 장이 늘어난 세포가 정상으로 되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세포가 늘어난 것도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냐? 리퀴드맥이 혈장 속에 1%만 있어주면 이런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균형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균형이 깨지면요, 찾아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찾아오는 병들이 첫째, 간에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죠. 간에서 무슨 병이 생기냐면요, 첫째로 찾아오는 병은요, 이 간에 OP. 그리고 GOP하고 GPT가 생겨요. 찾아오는 병이에요. 이것이 뭐죠? GOP는 뭐예요? GPT는요. 이 GPT는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방간이. 그리고 GOP는 뭐예요? 다이어스균이 번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 찾아와요.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암이 오겠죠.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찾아오냐면요, 뼈가 무너져요. 골다공증이 와요. 그러면 이 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골수가 들어있어요. 골수. 물이 있어요, 뼈 속에. 여기들이 혈구들이 막 생산을 해서 막 떠다니거든. 새로 만들어진 혈구들. 저 혈구, 백혈들이 혈소판이 만들어서 막 속으로 들어가 이런 작용을 하는데, 자, 이것이 뼈가 물러지면 골다공증이고, 칼슘이 이러한 미네랄이 전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찾아오냐? 피부병이 생겨요. 아연이 결핍돼가지고 피부병.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혈액 속에 7대 영양소가 없으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미네랄 농도를 결핍자, 혈액의 미네랄 농도가 결핍자,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볼게요. 그러면 혈장에 우리가 7대 영양소 결핍 균형이 무너졌다 했는데, 그러면 이 혈장에 미네랄
21종에 이것이 1.0%를 유지하면요, 불이 완전히 켜진 사람이에요. 질병이라는 건 없어요.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0.7, 0.5, 0.4, 0.3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척혈구가 산소를 흡수를 못해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질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혈장에 이것이 농도가, 미네랄 농도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0%를 올려도록 우리가 매일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에, 이 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발에 지렁이 같은 게 막 끼죠. 이게 정맥염증입니다. 그러면 이 정맥이 악성 부정맥입니다. 이 더러운 피가 노폐물을 싣고 지금 심장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더러운 오염물질이 쌓인 것이 정맥염증입니다. 그러면 염증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노폐물 속에는 세균이 번식해요. 이러한 것이 쌓이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 미네랄 농도가 결핍증이에요. 이것을 녹여가지고 염증을 죽이고 할 수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미네랄 농도. 바닷물은 맹물이 몇 프로? 96%가 맹물입니다. 4%가 미네랄, 염분이 짜잖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깨끗한 겁니다. 우리 혈액 속에도 이 미네랄 농도가 바다처럼 99%가 뭐예요? 99%가 맹물입니다. 그럼 1%가 미네랄 농도만 있다면 정맥염이라는 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간염증, 뼈가 골다공증 같은 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의료 전문가도 요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혈액이 끊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맥염이 혈액이 끊긴 거야, 안 끊겨?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끊긴 거죠. 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내려가고 혈액이 다리 끝에 다 노폐물을 싣고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끊기지 않고 영양분을 실어다 노폐물을 배설하고 이렇게 끊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병이 없다. 성인병, 암이 없다. 불이 켜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제가 우리 눈에 안방수가 있다 그랬죠. 샘이 나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이게 펑펑펑펑 나올 수 있는 게 혈액이 끊겨지지 않은 거예요. 녹내장 있는 사람, 안경을 쓰는 사람들, 나이가 80, 90도 안경 안 써야 돼요. 그럼 눈에 안방수가 뭐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1.0%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경 안 씁니다. 이게 자꾸 0.7, 0.5% 샘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점점 백내장이 생겨 녹내장이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안방수 물을 우리 몸속에 샘이 펑펑, 인슐린이 펑펑, 관절염에 있는 혈액량이 펑펑, 양수가 펑펑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샘이 안 솟아. 난개로 한섬에서 인슐린이 펑펑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혈장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혈장 쪽에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장 속에 아무것도 혈장 속에 7대 영양소가 없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돼서 정맥혈관에 노폐물증, 염증이 낀 사람들은 불이 꺼진 상태, 7대 영양소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샘이 안 나옵니다. 혈액이 끊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먹는 음식에 살과 피가 됩니다. 자, 균형을 맞춰서 섭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장 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덕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 될